대통령 민생토론회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는데요. 찬반 단체들이 잇따라 집회와 결의대회를 열어 여전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열린 민생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제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해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하여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중심에 있는 제2공항 예정지 피해 지역 주민 등은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며 행사장 밖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민사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고 도민의 절반 이상이 공항을 반대하고 있다며 도민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왜 다수의 도민이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지 들었어야 한다. 정부가 제2공항 추진 방침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다.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서는 찬성 단체들의 대규모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제주상공회의소, 건설단체 협의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제2공항 조기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정략적으로 반대와 편파 보도를 한다며 강력히 맞서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제2공항 조기 착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인구 유입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고 도로, 교통, 환경 인프라를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햇수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대통령의 조속한 추진 약속에도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 휴양 도시로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주 신항건설을 서두르고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며 청정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제주 신항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차질을 빚어왔지만 최근 크루즈 관광객이 부쩍 늘어난 만큼 신항 건설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이 서울에 가지 않도록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제주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진료 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 종합병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물적 의료시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제주의 청정산업 지원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그린수소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과 용암해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의 도심항공교통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국립탐라문화유산센터를 세우며 해녀 어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지사의 권한이 줄어드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시 연삼로의 차로 하나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연삼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신광 사거리에서 도련 사거리까지 9.2km 구간 왕복 6차로 가운데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 금지 기간이 풀리면서 제주 바다에서 불법 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이 최근에는 치고 빠지는 게릴라 조업을 하고 통신 장비를 역이용해 혼선까지 주고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위에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 조업 해역으로 설정한 잠정 조치 수역 경계선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입니다. 함정 레이더에는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포착되는데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은 10여 척에 불과합니다. 중국 어선들이 어망 등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를 달아 단속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점으로 된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망 부위, 중고선이 이제 조업을 한 어망에 달린 AIS 신호입니다. 게다가 중국 어선들은 잠정 조치 수역 경계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경 레이더망을 벗어나면 우리 해역에 몰래 들어와 조업을 하다 빠지는 게릴라 조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치에서 남서쪽으로 기동을 하게 되면 북쪽에서 다시 저희 수역 쪽으로 들어오고 하는 풍선 효과처럼 그런 형태의 조업을 게릴라성 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경은 5,000톤급 함정을 투입해 잠정 조치 수역 경계선에서 24시간 기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선도 합동 순찰에 나섰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계선이 미획정된 해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해양 주권 수호 활동과 함께 소중한 어자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잠정 조치 수역 근처에서 진입을 시도하다 쫓겨난 중국 어선은 모두 300여 척. 해경은 경비 함정과 항공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단속과 대응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시민군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 소년이 44년 만에 옛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소년의 사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 작품에 담겼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는 정영국 씨는 1980년 5.18 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금남로 옛 가톨릭 센터 뒤에서 시위대와 함께 있던 정 씨는 한 시민군이 계엄군의 총탈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정 씨는 시민군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과 그 자리에 세워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정 씨는 몇 달 전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에 폐기물 수집 작업을 우연히 맡게 돼 44년 만에 항쟁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항상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분만 한 번씩 트라우마가 생겨서 총 등거리에 총알 맞은 그 꼽힌 그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겁죠. 정 씨의 사연을 알게 된 아시아문화전당은 옛 전남도청의 기억과 사건을 탐구하는 기획 전시에 정 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민 1000명의 흑백 초상과 사연으로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에워싸는 작품에 정 씨가 첫 번째 시민으로 참여했습니다. 정 씨가 수집한 복원 현장의 폐기물도 중첩된 기억을 연결하는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사를 통해서 ACC가 되었고 또 공사를 통해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과정이 밀물과 썰물같이 느껴져서 해당 작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작품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프랑스 작가들이 제작한 7개의 작품들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특별한 장소를 예술적 시각으로 조명합니다. 축적된 기억만큼이나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는 이번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공간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비는 내리지 않지만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껴서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서부 지역 21도, 동부 지역 20도, 남부 지역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 서귀포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북부, 서부, 동부 지역은 25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20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에는 기온이 부쩍 떨어지겠는데요.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7월 구좌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완근 제주시장이 공식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족들이 제주시의 공식 사과를 원하고 있고 제주시가 발주한 작업이어서 도의적으로 공식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김완근 제주시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승하 도의원은 제주도 개발공사가 삼다수를 팔아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을 임대와 분양주택 등 건설 사업에 투자한다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을철 낚시 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일 서귀포 황우지 인근 해안에서 낚시를 하던 40대가 파도에 휩쓸려 1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을철 낚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는 낚시 안전사고로 16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으며 발생 시기는 9월과 10월에 각각 29명과 2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산일출봉이 3차례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성산일출봉 인근 바다에서 6,700년 전 2차례의 화산 활동이 있었고 5,000년 전 현재의 일출봉 위치에서 마그마가 솟아올라 3개의 화산이 중첩된 복합 화산체를 형성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일출봉 동남쪽 600m 해저에서 지름 600m에 주변보다 30m 높이로 돌출된 해저 분화구로 추정되는 원형 지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음 달 14일 도내 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수능 시험장은 제주지구 12곳과 서귀포시지구 4곳이며 재학생 5천여 명과 졸업생 1,000여 명 등 수험생 6,9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시험장과 시험실 배치, 문답지 운송 등에 대한 준비 상황을 한전과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점검할 계획입니다. 카지노에서 3천만 원어치 카지노 칩을 훔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제주시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 자리를 비운 다른 중국인의 자리에서 카지노 칩 3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호텔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불명확한 내용은 허위 사실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상대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선거 공보물을 조합원 등 1,6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원장의 독선적 운영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 노동조합 테크노파크 본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원장이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윤리경영실장으로 임명해 부당한 중징계를 남발하게 하는 등 인사권과 경영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노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문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퇴진 결의대회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4.3 국제특별전과 심포지엄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주최한 특별전에는 4.3 연대기와 과거사 해결 노력이 담긴 영상, 사진 등이 전시됐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4.3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도 전시됐습니다. 국제 심포지엄도 열려 4.3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영국 런던에서도 특별전과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